우리 문재인 정권의 그 사법 행정을 보면 그동안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뭐 직제 개편이라든지 인사 학살, 또 수사지휘권,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 배제, 뭐 이런 법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조치들을 뭐 다 했었어요. 그리고 또 공작, 조작까지 남발했다. 불법 출금, 또 보고서 조작, 독직 폭행, 또 범죄자들하고 같이 또 합세를 해가지고 하는 뭐 하여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런 비판적 예.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범죄자하고 공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미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수완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갑자기 검수완박법을 또 부랴부랴 통과시켰을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유일한 이유가 정권 교체입니다. 그죠?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검수완박법 통과 필요가 없던 거죠. 그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판인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판. 그러니까 살아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나가면서 자기들 수사 못하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굉장한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퇴임하면서 자기 수사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떠난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대 수혜자겠죠, 이 법에, 이 검수완박법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후보자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쳐놨던 사법행정 전부 원상회복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또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와서는 2020년 1월달에 인사 학살, 8월달 2차 인사 학살, 또 박범계 장관 와서 그나마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사 마지막 또 학살, 이런 검사들은 사실은 일 잘해서 자천된 사람들이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오로지 예. 능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일을 잘해서 쫓겨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교체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국민들께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온갖 분탕질을 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선 게 검수완박법이다. 그 국민들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나는 용서 안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국민들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범죄자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자 그게 뭡니까? 한명숙 모해 위정 사건, 거기에 징역 20년을 받은 확정범의
위정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라임 사건 알죠? 예. 그 김봉현 거짓 편지 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하면서 했죠. 제보 사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채널A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용기 있는 검사가 없었으면 이 범죄자들하고 이 권력자가 합세를 해가지고 조작한 사건이 사실로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용기 있는 검사들이 이걸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좌천되고 쫓겨가고 사표 내고 했다. 그럼 그분들을 다시 원위치로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장관 후보님? 시스템 하에서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한 검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그 검사들이 꼭 뭐 자기들이 명예회복을 하거나 이래서 일을 했던 건 아닐 겁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인사는 뭐 능력과 공정의 의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자연히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범죄자들이 어떤 혜택을 노리고 권력자에게 도와줬다.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권력자들이 또 조작을 했어요. 그 월성 1호기 폐쇄하려고 경제성을 조작했다. 그다음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 띄우려고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 검사가 한 거예요. 그거는 권력에 붙어 있는 검사가 한 거고.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에서는 네. 법무부하고 검찰이 짜고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명된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찰과 검찰의 서로 교류를 통한 합동수사단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